커밍아웃이라고도 하죠. 처음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가족들과 지인분들에게 알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요즘은 초기가 좀 지나고 안정기가 되면 알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아무래도 유선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임신 안정기는 도대체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유산은 임신 20주 이전에 발생하는 태아의 손실을 말하는데요. 임신의 약 10%에서 20%는 유산으로 종료가 되고요. 유산 10건 중에 8건은 임신 초기라고 하는데 첫 12주 동안 발생이 됩니다. 그렇다면 안정기는 도대체 언제일까요? 보통 12주에서 16주 이후를 말하는데요. 아무래도 임신 안정기라는 말 자체가 의학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임신 12주가 지난 임신 중기부터 이제 임신 안정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임신 중기부터는 유산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, 임신 13주에서 20주 사이에 유산을 겪는 여성은 1%에서 2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또한 엄마의 몸에 태반이 완성되어 태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지인들에게 임밍아웃을 하는 시기로도 적절합니다. 왜 유산은 임신 초기에 많이 발생이 될까요? 임신 초기 유산의 절반 정도는 염색체 이상으로 태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데요.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유산은 무배아 임신이나 자궁 내 태아 발달 중단, 포상 기태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말씀드린 세 가지 용어가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. 이 무배아 임신이란 고산난자라고도 말하는데, 자궁 내막에 태아가 착상을 했지만 태아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. 이 태아 발달 중단은 말 그대로 태아의 발달이 중단되면서 사망에 이르는 거고요. 이 포상 기태는 태반의 영양막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. 유산은 염색체 이상뿐만 아니라 원인이 굉장히 다양한데요. 어떤 경우에는 산모의 특정한 건강 상태, 예를 들면 당뇨, 자궁 또는 자궁 경부의 문제나 이 갑상선 질환 등으로도 유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임신 안정기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변화들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복부 초음파를 실시합니다. 임신 10주 이전까지는 질 초음파를 사용해가지고 질내 탐촉자를 삽입해 검사를 실시하는데, 임신 안정기에 들어서면 복부 초음파를 통해가지고 태아의 형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배 위에 젤 형태의 윤활제를 바르고 이 복벽을 통해서 전달되는 음파를 통해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태아의 몸무게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. 임신 초기에는 태아의 몸길을 측정하죠. 이제는 아기가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몸길을 재는 것이 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. 태아의 머리 직경, 머리 둘레, 이 복부 둘레 등을 통해 가지고 몸무게를 측정하며 이를 토대로 아기의 성장을 살펴보게 됩니다. 이 세 번째는 입덧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요. 토덧, 먹덧, 양치덧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왔던 임신 초기 입덧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. 대부분 입덧은 임신 4에서 8주 차에 시작돼가지고 12에서 13주 차에 가장 심하고, 이 16주에서 17주경이 되면 거의 사라지는데요.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네 번째는 철분을 섭취하게 되는데요. 임신 초기에는 엽산을 섭취하는 게 필수라면 이 16주부터 출산 후 수유기까지는 많은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빈혈 예방을 위해서 철분을 꼭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. 이 철분은 태반과 태아 성장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해요. 임신 전에는 하루 14mg 정도 섭취를 했다면 임신 중기부터는 24mg으로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다섯 번째는 태교 여행을 가셔도 됩니다. 임신 중에 여행, 즉 태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임신 16주에서 28주 사이를 추천드리는데요. 이 시기에는 산모의 입덧도 안정이 되고 몸도 비교적으로 가벼운 시기이기 때문이에요. 병원에서도 임신 중기 정도에 가는 것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임신 안정기가 되었다고 방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임신 안정기에는 어떠한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입덧이 완화돼가지고 식욕이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임신을 하게 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, 이 급격한 체중 변화는 임신 중독증 또는 임신성 당뇨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. 일주일에 400에서 500g 정도씩만 증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. 이 몸무게를 체크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면 더욱더 좋겠죠. 또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유산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. 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기간 서 있는 행동, 몸을 차게 하는 행동은 안 좋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꼭 써주시고, 이 컨디션 체크를 잘 해가지고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출혈이나 하복부 통증이 심하다면 신속히 병원을 가셔야 되기도 하고요. 사실 임신과 출산에는 언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안정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40주간의 임신기간 중 다른 시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일 뿐인 겁니다. 이 만삭에도 태아를 잇는 경우가 있고 출산 중에도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